FTMC 발달운동연구소는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제 지인 중에 아들 쌍둥이 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엄마가 아들 둘 육아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건강. 그래가지고 운동이라고는 FTMC 이 운동밖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추천해줘가지고 좀 알게 됐어요. 태국에서 오셔서 하신 거죠? 네, 태국에서 와가지고 그때부터 몸이 아팠는데 그 엄마가 이거 한번 해보는 거 어떠냐 싶어서 저도 검색해봤는데 한국이랑 또 다른 거가 있는 것 같아서 알게 됐습니다. 와서 선생님도 보고 더 믿게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체코의 DNS 운동을 처음 접해보셨는데 네. 다른 재활이랑 어떻게 틀리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다른 재활 운동은 받아보지 않았고 그 태국에서도 아팠을 때 도수 치료 비슷한 걸로만 치료를 받았다가 근데 이런 걸 알게 됐는데 전 재활 치료가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약간 조금 운동선수들 입장으로 특수한 분들만 이렇게 다니는 건 줄 알았는데 저는 약간 좀 무지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소개받고 와서 좀 알게 된 케이스고 사실 저는 임신 전부터 PT와 등산으로 운동하면서 근육형 약간 돼지형이었는데 쌍둥이 임신하고 노산에 선생님들이 위험하다고 해서 이렇게 누워서 지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 6개월부터는 거의 누워서 생활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몸에 이제 근손실이 많이 왔나 봐요. 아무리 입덧도 좀 되게 심했어가지고 잘 먹지도 못했거든요. 거의 닌거 맞고 이랬었는데 그때 이제 그 근손실이라는 게 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그런 편인데 제왕절개도 하게 됐는데 그 제왕절개 하면서도 오는 복압이 떨어져서 허리가 아픈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소장이 안 좋아서 소장 수술을 했어요. 하고 또 제왕절개 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또 그걸 한 상태니까 복압이 더 떨어진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이거는 진짜 정형외과 가서 병원을 다녀야겠다 막 싶어서 물리치료죠. 한국에서는 재활이라는 거는 저는 들어는 봤지만 물리치료가 더 한국에서는 더 맞아서 정형외과에서도 물리치료 받고 가세요 이제 이러면은 그냥 그 뾱뾱이 같은 거랑 그 침 맞고 이제 그 지잉하는 전기치료 침 요 정도로만 의존을 했는데 그 6개월 동안 해도 뭐 다 나아지는 건 없고 그래서 또 이제 전 이거 받아도 나아지는 게 없어요 라고 했더니 그러면은 신경차단술을 해보자 해서 신경차단술을 했어요. 신경차단술을 6회 정도 했는데도 이 정도로 해서 안 되면 수술을 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수술을 하자니 제가 쌍둥이를 어린데 케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입원하는 과정도 그렇고 안 되겠다 싶어서 너무 고민을 하는 과정에 이제 그 쌍둥이 엄마 말이 생각이 나서 이제 더 찾아왔는데 이게 늦게 알게 돼서 너무 조금 안타까워요. 그래도 한 달 반 동안 많이 좋아지셨죠? 한 10번 정도밖에 안 하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어떤 도움이 되셨나요? 선생님이 저를 아실 거예요. 아마 처음에 왔을 때 제 몸의 상태는 이제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되는 막바지 상태여서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진짜 배에다만 겨우 힘을 주고 이런 상태로 제가 왔었을 거예요. 근데 진짜 많이 좋아지긴 했네요. 그래도 쩔뚝거리는 상황은 아니고 근데도 지금은 한 1회씩 받을 때마다 좀 좋아졌고 그러니까 전 제가 좋았을 때 느낌이 1회만 받고 딱 땡치는 게 아니라 그 숙제를 내주시는 부분이 저는 좀 더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받고 뭐든지 더 안 좋은 생활을 하면서 더 나빠지기 마련인데 그런 숙제를 제가 틈틈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숙제가 이제 그때그때 다르지만 그때그때 다른 거를 제가 할 수 있는 그 짧은 시간을 내서라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와서 보아서 선생님 전 숙제 이만큼 했어요 라고 하면 선생님이 오히려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니까 더 빨리 회복 속도도 빠른 것 같아요. 그 10회라는 그 기간은 어디든 뭐든 횟수는 다 10회 정도는 다 돼야 어느 정도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 10회는 훨씬 더 저한테 더 만족도가 높은 10회였던 것 같아요. 숙제를 너무 잘해주셔서 그런 것도 있죠. 숙제하고 나면 확실하게 너무 좋아졌어요. 저 뭐 새벽 3시에도 제가 선생님한테 항상 호소하듯이 잠을 정말 못 자는 게 아프신 분들은 정말 이거는 굳이 뭐 말 안 해도 알 거예요. 이 아파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통증이 낮에는 그래도 할만해요. 근데 저녁이 되고 잘 때가 되면 이게 더 심해지는 게
그거가 이제 눈물을 흘릴 정도고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의 아픔이었거든요. 누워서 할 수 있는 운동을라는 거 알게 되고 그 스쿼트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그런 걸로 스쿼트를 할 수 있다는 그 다른 방식으로 알려준다는 것 자체도 너무 좋았어요. 애기 재우고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스쿼트는 실제 그게 스쿼트거든요. 아, 그래요? 네, 헬스장에서 배운 스쿼트가 아니라 어... 제가 알려드린 스쿼트가 실제 스쿼트라서 애기가 스쿼트를 실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맞는 스쿼트 거예요. 그러니까 와. 애기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스쿼트를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PT도 많이 받았지만 그런 스쿼트가 있는 건 솔직히 처음 알았어요. 제가 좀 무지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능적인 거에 초점이 있다 보니까 근육 크기에 관계없이 실제 뭐 일상생활이나 기능에 도움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맞는 스쿼트인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해봤던 사람은 또 알겠지만은 그게 이제 무릎이 강해져서 아파지는 그런 통증이 없으니까 이게 횟수가 더 뭐 20회밖에 못했다면은 내가 아픈 상태인데도 막 해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운동의 근육이 쪼여지는 통증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런 통증을 제가 이제 더 횟수로서 더 느낀다는 게 이 아픈 몸을 겪으면서도 운동이라는 걸 할 수 있다는 게 전 그게 제일 이거를 하면서 제일 좋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좀 활동적이시긴 하니까. 네, 어릴 때 좀 활동적이고 운동을 좋아하는 편인데 몸이 아프면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만 더 이렇게 좀 되고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남의 시선도 막 이렇게 좀 의식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쌍둥이들도 둘 다 와서 맞아요. 검사를 받으셨잖아요. 네네. 발달 상태나 뭐 네. 문제점들을 평가를 받으셨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쌍둥이 아들 엄마도 아들을 되게 건강하게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다닌다고 해서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했어요. 건강하게 낳았는데 또 뭐 그 엄마는 누가 보면은 뭐 되게 유별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에 도달해서 생각해 보면 되게 현명했구나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이제 아기가 걷고 뭐 할 때 이상한 부분을 계속 캐치하게 되니까 나도 저런 걸 했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좀 더 들게 된 케이스고 여기를 더 관심 갖게 된 이유도 쌍둥이 아기들이 태어날 때부터 배 두 쪽에 있으니까 고관절이 좀 삐뚤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는 다 누구나가 알고 있으니까. 근데 한쪽에 애가 좀 계속 이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어떤 부분이 계속 저 혼자서만 신경이 거슬리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상담하고 충분히 그날 애기 데리고 와서 발달을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선생님한테 그런 조언이나 이런 거를 충고 같은 거 들었을 때 좀 더 많이 도움이 됐죠. 궁금했던 부분이 해결됐고. 근데 또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맞아요. 정형외과에서는 막 각도로 재시더라고요. 골반과 골반 사이 뭐. 근데 그분도 되게 유명하신 분이긴 한데 막 뭐 몇 도의 각을 딱 막 얘기하시면서 근데 사실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애기였을 때 왔었어야 되는데 이제 너무 걸기 시작하면은 그걸 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더. 그분은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의미가 없고 초등학교 때에 그때 오라고 하셨는데 선생님한테 저는 그렇게 의사가 얘기하는 것만 솔직히 의지하고 의사가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런데 뒤돌아서 보고서 제 걸음걸이나 보면 또 뭔가가 불안한 게 있는데 뭐 거의 그 정도는 다 누구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좀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도 걱정도 됐다가도 이랬다가 그런 게 미세한 궁금증을 선생님을 알게 되면서 이제 좀 해결이 돼서 뭐가 잘못이 있다는 거를 이제 제 엄마의 예감이 맞았죠. 엄마의 예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직감으로. 할머니, 그러니까 쌍둥이 할머니도 수업을 받으셨잖아요. 네, 저희 엄마. 네, 그쵸. 친정 엄마. 친정 엄마는 뭐 친정 엄마 얘기하면은 다들 눈물 나겠지만 우리 키우시면서 그때 당시에는 뭐 세탁기도 없었다고 하시니까 손목으로 젊었을 때도 이제 이런 데가 다 어깨가 다 나간 거예요. 그때는 체구도 우리 엄마가 작은 편이라서. 근데 보면 우리 엄마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그때 나이 분들은 다 이렇게 고생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팔목이건 목이건 허리건 안 아프신 데가 없으셨어요. 저희 또 3명을 다 낳으시고 제대로 그런 산후조리 같은 것도 못 하셨고 하니까 몸이 많이 망가지셨는데 지금 연세가 거의 되셨는데도 이렇게 잘 못 걸으셔서 선생님 보셨다시피 이렇게
이렇게 걷긴 하지만 이렇게 되게 발목이 돌아가 있는 상황이에요. 기형적으로 변했거든요. 원래 그러시진 않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스스로가 난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 삶이겠지 하고 살고 그냥 주사만 맞고 그 부분에 아프지 않게끔 뼈주사만 맞고 뭐 요즘엔 연어주사인가 그런 걸로도 윤활제 같은 역할로 하고 그리고 영양제 먹는 정도로만 하다가 본인은 이제 요가가 좋다고 해서 요가로 이제 좀 하시기 시작하면서 몸이 좀 더 부드러워지긴 했으나 근데 이제 엄마 이런 데가 있다고 했어. 그래서 이제 같이 모시고 와서 봤을 때 첫날 둘째 날은 좀 부정적이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요가가 훨씬 낫지, 요가가 시원하지, 선생님 해주시는 게 뭐가 그렇게 괜찮아라고 이제 저랑 이제 차 안에서 티격태격 했지만 본인이 스스로 시간이 지나고 2회밖에 안 받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상담하고 제대로 수업한 건 1회인데 그 몸을 이제 선생님이 이런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미 부정적인 시선에서 질문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그래도 그 와중에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이제 골프 같은 거 치시면서 이게 계속 생각을 하셨나 봐요. 왜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 이건데? 근데 본인이 그러고 살아왔잖아요. 왜 이거지? 선생님 왜 이걸로 하라고 그랬지? 라를 계속 그걸 하고 난 다음에 한 15일이 지나선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나 그 선생님 말하는 거 뭔 줄 알 것 같아. 그래서 몸으로, 그래서 그거를 몸으로 깨우쳤다고 해야 되나? 몸으로 이해했다고 해야 되나? 어찌됐든 간에 이게 몸으로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뀌셨어요. 이제 괜찮다. 저 쌍둥이도 왜 네. 낳냐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해보지 않으면 그 머리로는 뭐 저런 게 뭐가 저게 달라지겠나 했지만 이거는 정말 몸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네. 내 몸이 머리는 안 돼도 내 몸이 일단 아니까 걸을 수 있고. 근데 일단 우리 엄마가 그러고 난 다음에 아무리 침을 맞고 뭐를 해도 아팠던 통증이 오히려 그 통증이랑 다르다고 하셨어요. 뻐근하고 시원한 느낌의 통증이라고 하셨어요. 그 운동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한 번 했는데 그 발목에만 집중하는 병원의 치료와 달리 선생님은 그때 발목이 아팠다고 했는데 다른 부위를 얘기하셨는데 선생님 엄마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발목이 아프다 그랬는데 계속 거기만 계속 운동을 하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믿음이 안 갔던 부분이었을 수도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 부분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뭐든지 원인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 좋아졌던 거구나라는 거를 깨달으신 게 저는 그래도 엄마가 그래도 깨달았다는 게 저는 그래도 대단한 것 같아요. 만약에 DNS 운동 수업을 추천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거는 아파본 사람들만 아는데 또 언니 옆에서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번에 이거 한번 해봐. 저거 한번 해봐. 하니까 그 진짜 썩은 동아줄 잡는 느낌으로라도 그래 저거라도 해보자. 저거라도 해보자 하는데 그 의술의 그 힘을 더 빌리고 싶은 제 스스로 운동을 할 수 없는 몸이라고 제가 이제 제 스스로가 판단하는 거예요. 무슨 이런 몸의 운동이야. 이런 몸에 무슨 뭘 내가 어떻게 내 스스로가 이렇게 해. 그냥 누워서 뭘 침을 맞거나 전기 치료로 인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그 편안함을 좀 저도 이제 모르게 그렇게 찾고 있었나 봐요. 애기 육아도 힘들고 하니까. 근데 이제 결론은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숙제로 통해서 많이 제가 깨우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아픈 사람들만 아니까 한번 뭐 이런 게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상담만이라도 받아서 어디가 내가 아픈지를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아쉬운 게 전 태국 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래 살았으면 그냥 오히려 조급함이 없어서 안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이해가 돼요. 그런 분들이 저런 게 뭐 이렇게 병원도 아닌데 뭐 이렇게라고 안 왔을 수도 있는데 저희 조급한 마음에 진짜 썩은 동화증이라도 막 잡고 싶은 그 빨리 어떻게든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 진짜 마지막에 이거라도 해보자 싶어서 오게 된 케이스니까 그렇게 정말 여기저기 하다가 힘드신 분들이 와가지고 좀 좋은 걸 겪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힘드시겠지만